삼성전자 주주분들, 어제는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월요일이었죠. 코스피는 8% 넘게 급락했고 코스닥도 9% 넘게 빠졌고 양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도 10% 넘게 밀리면서 29만 5,500원에 마감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삼성전자가 30만 원 선을 내줬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들 심리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무너지는 것 아니냐, 블랙먼데이가 진짜 하락장의 시작 아니냐,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불안이 크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오늘장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가 5% 가까이 상승 출발하면서 바로 3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의 공포가 하루 만에 조금은 진정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이거예요. 삼성전자 30만 원 회복. 이게 진짜 반등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폭락 뒤 나온 기술적 반등일 뿐일까요? 오늘은 어제 블랙먼데이 이후 미국 반도체 반등, 환율 안정, 삼성전자 저평가 논리,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 흐름을 볼 때 꼭 확인해야 할 조건까지 차분하게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등이 나온 이유부터 봐야 합니다. 가장 큰 건 미국 반도체주 반등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은 반도체의 부정적 루프에 갇혀 있었습니다. 국내 반도체가 급락하면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고 미국 반도체주가 또 급락하면 다시 국내 반도체가 무너지는 흐름이었죠. 그 부정적 루프를 오늘은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끊어줬습니다. 마이크론이 크게 반등했고 미국 반도체주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애플의 AI 실망감이나 CPI 경계 심리는 남아있었지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우려가 일부 완화되고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이 일단 숨을 돌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종목이지만 미국 반도체주 흐름과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마이크론이 반등하고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버텨주면 삼성전자도 장 초반 안도 반등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30만 원 회복은 삼성전자만의 힘이라기보다 미국 반도체 반등과 글로벌 위험 심리 완화가 같이 만든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빨리 안심하면 안 됩니다. 어제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8% 넘게 빠졌고 삼성전자가 10% 넘게 빠진 뒤 오늘 5%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락 뒤에는 기술적 반등이 자주 나옵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매도세가 잠깐 멈추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공매도나 해지 포지션 일부가 되돌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반등이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반등이 장중에 유지되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 30만 원을 회복한 뒤 그 가격을 지키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기관이 같이 받쳐주는지, 종가가 강하게 마무리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장 초반 반등만 보고 무조건 다시 대세 상승이 시작됐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오늘은 반등을 보는 날이 아니라 반등의 질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럼 어제 폭락의 성격을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이번 하락은 반도체 이익이 갑자기 무너졌거나 삼성전자 HBM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거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나온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보면 주도주 쏠림, 단기 급등 부담, 미국 금리 상승 우려, 반도체 고평가 논란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나온 과열 해소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펀더멘털이 무너진 하락이면 반등이 나와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포지션이 한 번 털린 하락이라면 공포가 지나간 뒤 다시 실적과 수급을 따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건 어제 하락이 진짜 추세 붕괴였는지 아니면 과열 해소였는지입니다. 오늘 30만 원 회복은 일단 시장이 후자 쪽 가능성을 다시 보는 첫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반응과 확정 신호는 다릅니다.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ROE와 PBR 분포를 보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PBR 영역에 있습니다. 반면 키옥시아, 샌디스크, 마이크론은 PBR이 더 높은 구간에 놓여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높은 ROE 기대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메모리 사이클 안에서
완전히 비싸게 평가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저평가라는 말이 주가가 바로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싸 보이는 주식도 시장이 무너지면 같이 빠집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살아있고 D램과 HBM, 낸드익 기대가 유지된다면 삼성전자의 낮은 밸류에이션은 하락장 이후 다시 봐야 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공포장에서는 이런 저평가 논리가 주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시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이 저평가 논리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 사이에서 ROE 대비 PBR, 다시 말해 수익률에 대비해 회사의 장부 가치가 아직 낮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은 아직 삼성전자에게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처럼 AI 메모리 프리미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이미 현재 공급 우위를 보여줬고요. 마이크론도 미국 AI 반도체 흐름 속에서 강한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기술력과 체급은 크지만 HBM 고객 인증, 실제 물량, 수율, 마진에서 아직 시장이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저평가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숙제입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싸게 보고 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싸게 보이는 이유를 지워내려면 HBM4 공급 확대와 D램 낸드 이익 회복을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회복한 건 심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어제 29만 500원 마감은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30만 원이라는 숫자가 깨지면 삼성전자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커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 시작과 함께 다시 30만 원 위로 올라온 건 일단 어제의 투매가 과도했다는 인식이 일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30만 원 회복 자체가 아닙니다. 30만 원 위에서 얼마나 버티느냐입니다. 장 초반에 30만 원을 회복했다가 오후에 다시 밀리면 아직 매물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중 흔들림이 있더라도 30만 원 위에서 버티고 거래 대금이 안정되고 종가가 간하게 마무리된다면 어제의 공포가 일단 진정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차트에서 중요한 건 고점이 아니라 종가입니다. 외국인 수급도 꼭 봐야 합니다. 어제는 개인이 받아냈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오늘 반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 바로 강한 순매수로 돌아오느냐가 아닙니다. 먼저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가 중요합니다. 큰 돈은 보통 하루 만에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다. 강하게 팔다가 매도 규모가 줄고 저점에서 무이항을 받아내고 그다음 천천히 매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5% 상승 출발했더라도 외국인이 반등을 이용해 계속 팔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 기관이 같이 받치고 장중 조정 때도 물량이 흡수된다면 반등의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좋은 반등은 개인만 급하게 따라붙는 반등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반등입니다. 환율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마감 기준으로는 급등세가 조금 진정됐습니다. 오늘도 환율이 더 튀지 않고 안정된다면 삼성전자 반등에는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도 원화가 계속 약해지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은 한국 대형주를 편하게 사기 어렵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30만 원 회복이 진짜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환율 안정이 같이 나와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는데 환율이 다시 급등한다면 그 반등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장중 흔들리더라도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면 조정은 조금 더 건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차트만 보지 말고 환율과 같이 봐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주의 반등이 계속 이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마이크론이 크게 반등한 건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마이크론은 글로벌 메모리 업황의 온도를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마이크론이 급락 후 바로 반등했다는 건 시장이 메모리 사이클 자체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반등으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CPI, 오라클 실적, 스페이스X 3장 이벤트 같은 변
변동성 요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CPI가 다시 강하게 나오면 금리 부담은 커질 수 있고요. 오라클 실적에서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수요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중요합니다. 스페이스X 상장 같은 대형 이벤트는 글로벌 자금의 이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했다고 해서 이번 주가 편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주는 반등장이라기보다 폭락 이후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장입니다. 삼성전자 저평가 논리도 이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셨듯이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기업 중 수익률 대비 장부 가치가 낮은 축에 있습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가 아직 AI 메모리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받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삼성전자를 낮게 평가한 이유도 있습니다. HBM에서 현재 가장 강한 이미지는 SK 하이닉스였고 삼성전자는 후발 반격주로 평가받았습니다. 파운드리도 여전히 할인 요인으로 남아 있었고요. 하지만 만약 삼성전자가 HBM4 공급망에서 의미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HBM5 기술 방향을 고객 채택으로 연결하고 디램과 낸드 가격 강세까지 실적으로 보여준다면 이 저평가 영역은 재평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싸게 평가받았는지를 해소해야 합니다. HBM4와 HBM8분 흐름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8분에서 차세대 열관리와 2나노 베이스 다이 같은 기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 프리미엄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를 움직이는 건 HBM4와 HBM4E 공급 확대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는 많은 HBM4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모두를 활용해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의미 있는 역할을 맡으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물량입니다. 뉴스가 아니라 물량, 기술이 아니라 수율, 기대가 아니라 매출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다시 올라가려면 HBM4에서 실제 공급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도 계속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화려한 이야기는 HBM입니다. 하지만 전체 이익의 몸통은 서버 디램, 범용 디램, 낸드와 기업용 SSD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 안에는 고용량 디램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낸드와 SSD가 필요합니다. HBM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 일반 디램 공급이 상대적으로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램 가격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죠. 삼성전자에게 가장 좋은 그림은 HBM4 공급 확대, 디램 가격 강세, 낸드와 서버 SSD 회복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어제 같은 폭락은 공포스럽지만 산업 사이클 자체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디램 가격이 꺾이고 낸드 수요가 약해지고 HBM 물량 확대가 늦어진다면 그때는 반등이 나와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장 초반 상승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피해야 할 건 공포 매도와 흥분 매수를 번갈아 하는 겁니다. 어제는 너무 무서워서 팔고 싶고 오늘은 5% 오르니까 다시 급하게 사고 싶어지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큰 돈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 돈은 공포가 나온 이유가 줄어드는지 확인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는지, 환율이 진정되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에서 버티는지 봅니다. 오늘 장 초반 강한 반등이 나오더라도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는 장중 힘을 유지하는지 봐야 합니다. 반대로 장중 다시 흔들리더라도 30만 원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면 그건 나쁜 흔들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수 버튼보다 관찰력이 더 중요한 날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흐름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도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고 환율이 진정되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면서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에 안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어제 폭락은 과열 해소와 언더슈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 박스 시나리오입니다. 장 초반 반등은 나오지만 CPI와 금리, 스페이스X 상장 이벤트 때문에 주중 내내 위안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리한 추격보다 분할 접근이 더 적절합니다. 세 번째는 추가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약해지고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며 삼성전자가 다시 30만 원 아래로 밀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 저가 매수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의 대응은 다릅니다.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어제 하루 폭락만 보고 삼성전자의 장기 스토리가 끝났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AI 메모리 수요, HBM4 공급망 진입 가능성, 디램과 낸드 가격 흐름, 글로벌 메모리 기업 대비 저평가 논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변동성이 커진 건 분명합니다. 생활자금이나 안정자금까지 무리하게 들어가 있다면 비중 점검은 필요합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5% 반등이 나왔다고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외국인 매도 완화, 환율 안정, 미국 반도체주 회복, 삼성전자 30만 원 안착, HBM4 공급 구체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포가 기회가 되려면 공포를 만든 원인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천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의 등락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왜 반도체에서 빠지고 다시 들어오는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로 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 초반 5% 상승 출발하며 30만 원 선을 회복한 건 분명히 반가울 신호입니다. 어제 29만 500원 마감으로 무너졌던 심리가 일단 한 번은 되돌려진 겁니다. 하지만 이걸 바로 완전한 안정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어제의 폭락은 컸고 이번 주에는 CPI와 미국 금리, 오라클 실적과 스페이스X 상장 이벤트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호할 날이 아니라 확인할 날입니다. 30만 원 위에서 버티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 미국 반도체주 반등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저평가 논리가 HBM4와 디램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글로벌 메모리 기업 대비 재평가 여지가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재평가는 좋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만들어집니다. HBM4 물량, 디램과 낸드 가격, 수율과 마진, 외국인 수급이 함께 확인될 때 삼성전자 반등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30만 원 회복 이후 외국인 수급이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조금 더 깊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